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2% 가까이 빠지면서 2,415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진 갭 하락으로 출발해 장중 790선도 무너지면서 78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발표했는데요.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이달 말부터 열리는 FOMC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소식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하는 우리 시장, 어떤 공략으로 시장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장바구니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상승했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9월 이후에 가져오신 종목들 상승률 탑5 뽑아봤으니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장바구니 종목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유니드 최고가 기준 11.79%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OCI홀딩스 상승률 21.61%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TCC 스틸 매수가 63,300원 기준 22.06%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줌인터넷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 32.43% 상승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10월 6일 언급해 주신 극동유화 상승률 48.4% 달성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장바구니 종목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섬유의복 관련주로 동남아와 중미 6개국에 걸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호전 기대감이 더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테마는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나 해운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흥하해운이 연속 2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해양수산부가 대체 항만 확보를 하겠다고 검토하면서 해양 관련주 오늘까지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해운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장 리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운주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만 알고 계셔도 해운주를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운주는
파도가 잠잠해지는 시기부터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름철이 아니라 가을부터 그 다음 해 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업황과는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조선주가 횡보한다 하더라도 해운주들은 지금부터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왔는데 악피리어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드론 관련주 뭡니까? 결국엔 전쟁과 관련된 이슈였었죠. 그러면 지워볼게요. 오늘 드론 관련주의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그러면 유가 상승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방산 관련주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이슈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을까요? 리튬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튬 관련주는 리튬의 가격이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잠깐 반짝 반등했다고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겠죠. 거기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얼마로 나왔습니까? 전년 대비 44%나 감소하는 어닝 쇼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산업군들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갑자기 등장한 네옴시티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그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붙은 것으로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카타르 등과 같이 경쟁이 붙다 보니 나는 최고가 아니면 안 돼라고 시작된 사업,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에 관련된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것은 곧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지만 해외에 나가서 건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매출이 기대된다. 다만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런데 그 의구심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계약이 체결된다면, 성사된다면 그때부터는 네온시티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기다려볼 수 있다. 그리고 그중에 제가 기대되는 종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샌드위치 판넬에 대한 기억을 하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은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6연속 동결. 그래서 은행 관련주 이슈가 있었다.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다. 힘을 쓸만도 한데 다시 한번 6만전자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밥 먹듯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3주씩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3주만 해도 너무 비싸니까 그만큼 안 사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리뷰 종목은 더존비즈온인데 더존비즈온은 언제 추천을 드렸습니까? 10월 16일에 장바구니에 담아왔었습니다. 장바구니에. 그냥 왜?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토르기법 포착이 안 되고 메가 토르기법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조금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으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바닥을 디디고 양전환하려고 반대로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 제 눈에 띄었던 종목이 2종목이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비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소카였습니다. 자, 비존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으로 금일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존비존이 지금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고 해도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사이버 안보와 국가 안보에 대해 직결되어 있는 이 사업군의 역량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최근 단기간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밀고 있었던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우려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 정책 사업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수 요소인 ERP 관련 기업 중에 국내 중소기업 중에 1위라는 것 정도는 그냥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테마는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젠가가 나타나기 이전에 차트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수급이 큰 폭으로 붙지 않겠죠. 그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추석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상한가 종목들. 그 종목들을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 투매들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얼만큼 자금을 집어넣어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알 수가 없는데 확실하게 실적 혹은 이 뉴스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이전에는 섣부르게 진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간다고 그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디디고 상승하고 있던 종목에 먼저 진입해서 기다리다가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것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분석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10월 16일 날의 종가가 27,8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저점 이탈 안 했죠? 그리고 고점까지의 거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10% 정도의 수익은 만들 수 있다. 어떤 시장에서? 지금처럼 열악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존 비존은 지금부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신규 진입은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 한 가지예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박스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바닥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쏘카입니다. 이 종목 오늘 왜 올라가지라고 참 많이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아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10월 16일 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바구니에 담아온 종목이죠. 그래서 야, 너 이거 맞추면 내가 돈 줄게라고 한 우리 직원도 있었어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관련주로 엮여 있고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시범 도입 그리고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쏘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승의 모멘텀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따른 주가 변동폭이 확대된 겁니다. 어디랑 싸우고 있습니까? 쏘카 창업주 전 대표죠. 전 대표와 롯데렌탈이 서로 경영권 때문에 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동폭이 커졌는데 이 변동폭이 커진 상황에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폭이 커진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커진 변동폭 안에서 수익을 만들면 되겠죠.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에서 올 2분기 흑자가 전환됐다는 이 뉴스는 제가 잘못 적어온 거니까 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진입한 자리는 또 어디일까요? 저점을 이탈했는데 이탈하고 상승 전환하는 이 시기가 바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진입한 자리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고점을 넘어가는 종가가 나오지도 않았던 그 시기 뭡니까? 거래량이 줄고 있던 시기. 그런데 거래량이 줄고 있던 시기 때 우리가 매수한 가격 14,2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물론 오늘 제가 방송에 나오기 직전에 가져온 차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의 모양과는 사뭇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이 올라갔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건 그만큼 수익도 만들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 얼만큼이나 종가 기준으로 34%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와서 오늘의 종가 12%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끝이 났죠. 그러면 최소한 20%의 수익을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매도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게 쏘카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제 잡았느냐, 그리고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미리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2차 상승과
3차 상승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바닥권에서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2차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뉴스가 정말 우리에게 수익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뉴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있었죠. 우리가 다른 종목은 다 몰라도 되는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뭡니까? SM엔터테인먼트. 어디랑 싸웠습니까, 우리 앵커님? 네. 네, SM엔터테인먼트가 어디랑 싸웠을까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제가? 정답을 네. 알려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브와 카카오가 싸웠었죠. 그로 인해서 결국 수혜를 봤었던 건 누구였습니까?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죠. 물론 올라간 만큼 급하게 내려왔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카카오의 임원이 결국엔 주식의 가격에 가담했었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SM엔터테인먼트도 결국엔 뭡니까? 지분, 경영권에 대한 이슈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몸집을 불렸었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소카는 그냥 기업체예요. 그런데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우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누가 경영권을 쥐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한 뭡니까?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는 이 시기가 팝콘만 먹을 때가 아니라 매수 버튼 눌러야 할 때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지수가 안 좋고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하락할 때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올렸었던 건 결국 경영권에 관련된 종목들이었었습니다.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소카는 제가 잡은 이 자리도 조금 빨리 생각했더라면 더 좋은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뭡니까? 주식시장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가 아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로 인한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신다면 소카를 왜 종가 베팅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소카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큰 폭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며칠 이내에 나올지는 모르겠다. 다만 일주일, 5거래일 이상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윗꼬리가 길면서 거래량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위쪽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수세, 그 매수세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미수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언제 매도해야 됩니까? 금요일이 아니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소카의 주가는 월요일까지는 안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진입하는 개인 투자자, 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주가가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 주에 주봉이 어떻게 그려질지 대충 윤곽은 잡힙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그 다음 주 시가봉을 갭을 띄우면서 음봉을 만들고 화요일, 수요일 날까지 이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에서 한 번 더 역성장, 상승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 주에 소카의 향방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예상한 대로 시장 상황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변수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변수는 지수,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 안에서 나 혼자 상승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락해야 되는 시기이죠. 그러면 지수가 반대로 상승하는 게 오히려 소카 입장에선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이
별로 없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리스크적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바로 가장 큰 리스크 모멘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카는 충분히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림을 그리고 그로 인한 경영권에 대한 이슈도 한 번 더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기 이전에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첫 번째 선물 만나 뵙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월요일에 짚어주신 종목들 이렇게나 수익률이 벌써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도 전문가님이 골라주시는 종목들 상승 종목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빅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시려면요, 이 수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시면 됩니다. 이 수식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 가져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만나보실 텐데 최근에 제가 의류와 관련된 기업을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영어무역이었죠. 그런데 한세실업도 의류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섬유의복 관련주이고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 경제동반자 협정의 협상 타결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김동영 회장의 막내딸인 김지원 씨가 대표로 있는 모이몰른,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이냐? 까다로운 일본 아동복 시장에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기업체가 생겨나서 2020년부터 일본으로 진출을 했는데 첫년도에 4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그 매출액이 점차 급하게 성장을 했었던 시기는 바로 코로나 시기. 그리고 지금은 매출 1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 있겠죠. 왜? 일본이라는 까다로운 나라에서 아동복으로 성장을 했으니 어떤 나라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당사는 어디입니까? 한세실업은 모이몰른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김지원 대표가 회사를 차릴 때 모티브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한세실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동영 회장이 섬유의복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내려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김지원 대표가 다시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세실업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건 단기간에 보여주는 모멘텀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관련주 한번 보여드리죠. 화승인더, BYC, 코엘 패션 등이 있는데 모두 다 의복과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데 화승인더는 어떻습니까?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은 잘못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화승인더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런데 저점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진입자리 언제입니까?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 박스권의 저항을 지지받고 재차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상승 추세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고점에 물리는 경우라면 그 고점까지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어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승인더는 단기간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BYC는 어떨까요? 우리 형님들이 매우 잘 알고 계시는 BYC.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지만 너무나 약하게 두들기고만 나왔다라는 거. 그런데 고점을 돌파했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려고 하는 그 시기 때 한번 보여줄까 싶었지만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앉았었다라는 거. 그런데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앉았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갔었다라는 건 이만큼의 변동성을 우리가 이 종목에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디까지는 수익권을 충분히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점을 다시 이탈했죠. 그래서 BYC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현재 가격 위에 있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엔 아직 적절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코엘 패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점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디딘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7월 말입니다. 7월 말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8월 달부터 있었던 뭐였습니까?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양자 물질 관련주들의 이슈가 있을 때에도 코엘 패션은 가격을 너무나 확실하게 방어해 주었다. 그래서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저항선도 높아져 있는 이 상황 뭡니까? 이것은 결국엔 추석이라는 악재 있던 말던 8월 달에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이 붙은 시장 9월 달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던가 말든가 코엘 패션은 나 혼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코엘 패션을 진입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너무 높으니 위험할 수 있겠지만 뭡니까? 뉴스가 나와준다면 그 뉴스에는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잡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전고점이 9,840원이기 때문에 9,830원까지는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로 잡는 건 위험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까지 다시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날 그 뉴스를 이용한 그리고 차트상의 고점을 돌파할 때 수급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르 기법은 공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매수해서 뉴스가 나오는 공포의 자리에서 매도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면 차트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여기에서 뉴스가 나와준다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뉴스를 만든 주체가 뉴스를 만든 이유가 있겠지만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주가를 큰 폭으로 낮춰서 바닥을 지지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린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주가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엘 패션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됐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지금 이미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나오는 것들, 이 테마들은 결국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까? 뉴스로 인해서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복 관련주들 충분히 테마로서 한번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나온 한세실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고점을 만든 이후에 주가가 모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뭡니까? 지지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저항선도 따라 올라가고 있는지 볼까요? 저항선도 따라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 저항선의 위치는 대략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를 세우죠. 그 시나리오를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진입한 자리가 높은 자리일까요? 박스권의 중단 부분 아닙니까? 중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단 부분에서 진입해서 우리가 매도하는 자리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해당 지금 현재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가격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가격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이 저항선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22,100원. 22,100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2주 신고가가 다시 한번 써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텐데 우리는 이미 장기 600봉 봉에서 600일 봉에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이번에 박스권의 고점의 저항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다라는 기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2,500원, 23,000원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코엘 패션과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의복 관련주이지만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한세실업은 코엘 패션보다 지수의 영향을 잘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추석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추석이라는 이슈가 끝나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돌연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어떠한 뉴스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주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언제보다? 어제보다. 그래서 한세실업은 오늘 토르 기법으로 오전부터 계속적으로 포착이 됐었는데 한 가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붙으면서 그리고 캔들의 모양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토르 기법보다는 장바구니 종목으로 어울리는 종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종목 오늘 토르 기법으로 나올 수도 있었던 종목이지만 뭐가 붙었다? 개인들의 매수가 이미 저와 똑같은 투자자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눌렀어야 되는데 누르지 못한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 종목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 우리라고 못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가격 첫 번째 22,100원.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은 어디입니까? 22,100원 이 쥐꼬리만큼 말고 황금색 저항선까지는요. 그러면 전고점인 29,500원까지는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무런 이슈도 없이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거예요.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 뉴스가 나올 때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한세실업과 코엘 패션은 의복 관련주로서 주가를 이미 올릴 준비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코엘 패션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코엘 패션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세실업이 대장이 돼서 코엘 패션이 따라가는 경우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뉴스가 나올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지금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고 올 텐데 자, 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조건을 만드는 검색식입니다. 뵙고 오시죠. 네, 한세실업과 코엘 패션 주가를 올릴 준비가 마쳤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 또 토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 얻어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노란톡방 입장 방법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종목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보면 안 되는 테마예요. 바로 의료 AI 테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관련주들을 보여드리면 이래서 보지 말라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그래도 랩지노믹스를 가져왔다라는 이유 그리고 뷰노에 대한 설명 추가로 한번 드려볼 겁니다. 자, 랩지노믹스는 자회사인 제노코어비에스가 의료 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로서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8월 개발된 AI로 암 진단을 예측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월 클리어랩 뭡니까? 클리어랩 기업 QDX를 인수했어요. 그런데 미국 진단 수탁 기관이죠. 그런데 기업 하나만 인수한 것으로는 무언가 시너지가 나지 않아서
또 다른 클리어랩을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될지 얼만큼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QDX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인수전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랩지노믹스는 테마성 종목이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테마성 종목이 과연 과거 시점에는 얼만큼 테마성으로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지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는지라는 것을 한번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루닛입니다. 루닛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준 것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바로 관련 테마로 엮여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의료 AI는 또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로봇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반도체도 엮여 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는 주가의 추이만 보자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루닛은 지금 추가 매수조차도 위험합니다. 왜? 지지선이 되어줘야 하는 그 자리 가격 구간에 있는데 왠지 지지선을 조금 더 이탈해서 주가를 반등시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련주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추석이라는 이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붙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하락의 끝자락이 어디일지 그리고 이 하락이 만들어지는 요인은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흡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진입할 수 없겠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에 혹은 내년 초에는 루닛이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젠큐릭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주인데 젠큐릭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빼꼼 올라갔었던 그래도 빼꼼이지만 고점을 돌파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닥 구간이 어디인지 어느 구간까지 내려올지 확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젠큐릭스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루닛은 고점까지 너무 크게 올라갔으니 내려오는 게 지당하겠죠. 그런데 어느 선까지 내려올지가 고민이라면 젠큐릭스는 얼마나 더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기에 섣부르다. 하지만 한 가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라면 그 위로 상승했었던 이력을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시나리오로 이용해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입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젠큐릭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진입하기에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휴비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휴비츠는 루닛과 다르죠. 젠큐릭스와도 또 다릅니다. 그 이유, 고점을 돌파하면서 들어오는 수급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 자리들, 고점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들을 넘어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2주 신고가 경신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는다. 근데 그 수급이 붙을 때 주가를 큰 폭으로 바로 올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 자리가 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휴비츠는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는데 그 고점 가격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싸우다가 주가가 내려가는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빗길이에요. 노면이 완전히 젖어 있는데 브레이크도 잘 안 듣습니다. 그 상황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에 언제 닿았습니까? 추석 이전에 이미 다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을 시작했더니 어디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다. 한 발 더 남았습니다. 하락봉이 한 발 더 남았는데 이 하락봉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계단식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한 번에 나올지 그것이 중요할 거란 말입니다. 한 번에 나온다면 거래량이 붙으면 안 될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나온다면 그 붙지 말아야 될 거래량이 붙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있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시장에 알려주어야만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던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던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가격 구간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뷰노. 뷰노는 왜 할 말이 많았냐. 루닛과 비슷하게 우상향을 보여줬죠. 그런데 한 번 더 올라가지 않고 이 구간이 끝이었습니다. 끝인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종목은 뭡니까?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어디로 그어봐야 될까요? 이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지만 한 가지를 그려보자면 이 정도. 그런데 오늘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도 진입할 수 있겠지만 뷰노는 오늘 종가에 진입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며칠만 더 지켜보고 진입하는 게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추석 때, 추석이 끝난 이후에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종목을 당일날 드렸습니까? 아니죠. 언제 드렸습니까? 음봉이 끝나고 양봉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 시기에 드렸던 종목 뭐였습니까? 극동유화. 마찬가지예요.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겁니다. 단, 메가토리 기법의 자리까지는 언제든 오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으로 진입하셔도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만큼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당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트상에 움직여지는 그 모양이 개선된다면 그때 진입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뷰노는 오늘 랩지노믹스와 같은 의료 AI 관련주이지만 랩지노믹스만 진입하고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랩지노믹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예요. 이 가격 구간이 저항이었었는데 바닥권의 저항이었던 가격을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왔고 그리고 랩지노믹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포착됐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내려오면서 해당 가격에 걸쳤으니 이미 노란톡방에서는 어제도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입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메가토리 기법의 형광색 지지 저항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금세 메가토리 기법의 형광색 선 위로 올라와 줄 가능성이 더 높은 지지선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것만 기억하시고 진입하신 이후에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AI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와 테마가 살아날 때 해당 종목들 일제히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물론 랩지노믹스가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높이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다른 종목, 뭡니까? 루닛처럼 그리고 뷰노처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6,500원이라는 가격은 매우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입한 자리는 해당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라는 거. 하지만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루닛과 뷰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동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올라와주는 이 흐름세 그리고 박스권에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자리는 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 손이 빠르지 않으시면 제가 고점에서 이거 오늘 잡으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도 시점을 못 잡고 손실 구간에 오시면 그때부터 살 떨리는 경험이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간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죠. 그 가격이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내려가면 또 살 떨리는 경험을 하시다가 또 주가가 내평균 단가 위로 올라오면 야 이번엔 진짜겠지. 아니죠. 그 가격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파동이 생길 때
해당 파동 안에서는 내가 매수한 가격이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고점 매매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와서 바닥을 디딜 때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랩지누믹스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뷰노는 며칠 더 기다려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차트 안에 있는 저 선들, 그리고 우리 유정앵커님께서 첫 번째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한 그 차트에 표시하는 방법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자,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가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악재장에서는 핑크색 지지선을 언제든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핑크색 지지선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온 이후에 한 단계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와 준다면 어디입니까? 이 두 번째 상승의 자리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준다면 올라온 상황에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면 그게 추석이 됐건 아니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건 상관없이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라는 확실의 지지선입니다. 왜?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코엘 패션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준다면 코엘 패션 주가 어떻습니까? 추석이라는 악재에 주가가 내려갔습니까?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는 갈 거야라고 올라가고 있죠. 그 자리가 바로 핑크색 지지선이 두 단계 올라와 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매하기에 적합한 자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저항선을 돌파하고 만들어지는 캔들에 진입하는 2차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할 수 있는 저항선 매수 매매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따라 이 오색선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매하는 패턴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수익으로 만들어내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다가 다시 한번 들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르 기법은 어떻게 됩니까? 토르 기법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포착을 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뉴스가 동반되지 않고 진입하고 나면 뉴스가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9월과 10월 달 지금 토르 기법이 메말랐습니다. 정말 시장이 좋을 땐 한 달에 100종목도 나왔던 토르 기법이 지금 뭐 30종목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한세실업. 오늘 토르 기법이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결국엔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토르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자리, 그 캔들의 모양을 기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이 오면 토르 기법으로 또 한 번 재미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 메가토르 기법인데요. 메가토르 기법은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주가의 종가에서 형성이 되는데 주가가 재차 상승할 때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다가 바닥이다 싶은 상황이 연출될 때에 메가토르 기법이 나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메가토르 기법만 나오고 있죠. 그 메가토르 기법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선물, 극동류와 같은 그런 선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바닥이다라고 싶은 자리에서 진입하는 종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을 이탈하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까지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비중도 늘려서 우리는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가 올 때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메가토르 기법이 넘어갈 때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더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메가토르 기법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주가가 내려앉았죠. 그런데 결국엔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토르 기법까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 지지와 저항선인데 이 지지와 저항선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는 검은색 지지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있어도 매수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검은색 저항선이 위에 있는 종목들만 진입하셔야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이신 분들 혹은 주식을 조금 해봤다 하시는 분들 모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만의 마지막 선물이 남아있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해 오신 노하우들 이 자료집에 가득 담아 오셨다고 합니다. 종목 판단 기준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모두 들어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한세실업입니다. 섬유의복 관련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랩지노믹스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로 8월에 클리어랩을 인수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장 막판 10분 동안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